용접 일반. 전기저항 용접. 제5장 전기저항 용접을 통해서 여러분은 전기저항 용접법의 종류별 원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종류별 용접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전기저항 용접은 용접부에 대전류를 직접 흐르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줄 열원으로 하여 접합부를 가열하고 동시에 큰 압력을 주어 금속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용접에 필요한 전류는 용도에 따라 2000A에서 수십만 암페어가 필요하며 전압은 용접기 내에 전압 강하를 제거하면 1V 이하의 작은 값이 되는데 그것은 낮은 전압의 대전류 필요 시에는 가열 부분에 금속의 저항이 적기 때문입니다. 전류가 통하는 시간은 5Hz에서 40Hz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이 좋습니다. 저항 용접은 모재의 이음 형상에 따라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 등으로 분류하며 겹치기 용접에는 점 용접, 심 용접, 프로젝션 용접 등이 있고 맞대기 용접에는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 버트심 용접, 호일심 용접, 퍼커션 용접이 있습니다. 저항 용접의 장점은 작업 속도가 빠르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열 손실이 적고 용접부에 집중열을 가할 수 있어 용접 변형 및 잔류 응력이 적습니다. 산화 및 변질 부분이 적고 접합 강도가 비교적 크며 가압 효과로 조직이 치밀해질 뿐만 아니라 용접봉, 용재가 불필요하고 작업자의 숙련이 필요 없습니다. 저항 용접의 단점은 대전류가 필요하고 설비가 복잡하며 값이 비쌉니다. 금냉 경화로 후열 처리가 필요하고 다른 금속의 접합이 곤란하며 비파괴 검사가 어렵습니다. 2. 점 용접. 점 용접의 원리는 용접하고자 하는 재료를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끼워 넣고 가압 상태에서 전류를 통하면 접촉면이 전기 저항열에 의하여 발열되었을 때 저항열을 이용하여 접합부를 가열한 후 가압하여 융합하는 방법으로 용접 전류, 통전 시간, 가압력 등이 점 용접의 3대 요소로 되어 있으며 용접 중 접합면의 일부가 녹아 바둑알 모양의 단면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너깃이라고 합니다. 점 용접의 특징은 용접부 표면에 돌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료가 절약되고 작업 공정수가 감소합니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 용접 변형이 적으며 포터블 점 용접기를 이용하면 이동 작업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압력에 의하여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전극의 재질을 살펴보면 철강, 경합금, 구리합금에는 순구리가 사용되고 있고 구리 용접에는 크롬, 티탄, 니켈 등을 첨가한 구리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극의 종류에는 R형 팁, P형 팁, C형 팁, E형 팁, F형 팁 등이 있습니다. 점 용접의 종류에는 점 용접의 종류에는 단극식 점 용접, 다전극 점 용접, 직렬식 점 용접, 맥동 점 용접, 인터랙 점 용접 등이 있습니다. 단극식 점 용접은 점 용접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 쌍의 전극으로 한 점의 용접부를 만드는 용접법입니다. 다전극 점 용접은 전극을 2개 이상으로 하여 2점 이상을 용접하며 직렬식 점 용접은 한 개의 전류 회로에 1개 이상의 용접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맥동 점 용접법은 모재의 두께가 다른 경우에 전극의 과열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클 단위를 몇 번이고 전류를 단속하여 용접하는 것이며 인터랙 점 용접은
용접점의 부분에 직접 두 개의 전극을 물리지 않고 용접 전류가 피용접물의 일부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3) 프로젝션 용접. 프로젝션 용접은 제품의 한쪽 또는 양쪽의 돌기를 만들어 이 부분에 용접 전류를 집중시켜 압접하는 방법으로 한 개의 돌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돌기부를 만들어서 1회의 작동으로써 여러 개의 점 용접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용접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판 두께가 다른 것의 용접이나 열 전도나 열 용량이 다른 것을 쉽게 용접할 수 있습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고 용접 피치를 작게 할 수 있으며 전극의 수명이 길고 작업 능률이 높으며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적인 저항 용접이 가능하며 응용 범위가 넓고 신뢰도가 높은 용접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모재 용접부에 돌기의 정밀도가 높은 돌기를 만들어야 정확한 용접이 되며 용접 설비가 비쌉니다. 4. 심용접. 심용접은 원판상의 롤러 전극 사이에 용접할 두 장의 판을 두고 가압 통전하여 전극을 회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점 용접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연속된 선 모양의 접합부가 얻어지며 심용접은 주로 수밀, 기밀이 요구되는 데 사용됩니다. 심용접의 통전 방법에는 단속 통전법, 연속 통전법, 맥동 통전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속 통전법은 통전과 중지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용접하며 용접법에 비해 용접 전류는 1.5에서 2배, 전극 사이의 가압력은 1.2에서 1.6배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심용접의 종류에는 맞대기 심용접, 메시 심용접, 포일 심용접이 있습니다. 맞대기 심용접은 주로 심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이며 관 끝을 맞대어 가압하고 두 개의 전극 롤러로 맞댄 면을 통전하여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메시 심용접은 심접합부의 겹침을 모재 두께 정도로 하여 겹쳐진 폭 전체를 가압하여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포일 심용접은 모재를 맞대어 놓고 이음부에 동일 재질의 박판을 대고 가압하여 접합하는 방법이며 이음부에 받쳐진 얇은 판을 포일이라 합니다. 5. 업셋 용접 및 플래시 버트 용접. 업셋 용접은 용접자를 강하게 맞대어 놓고 대전류를 통하여 이음부 부근에 발생하는 접촉 저항열에 의해 용접부가 적당한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축 방향으로 큰 압력을 주어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업셋 용접의 장점은 불꽃의 비산이 없고 업셋이 균등하고 매끈하며 용접부의 접합 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단점은 비대칭형인 것 또는 얇은 관이나 판 등은 가압력에 의해 구부러지기 때문에 용접이 곤란하며 산화되어 이음부에 산화물이나 기공이 남아있기 쉬우므로 용접하기 전에 이음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플래시버트 용접은 용접할 두 개의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대전류를 통해 집중적으로 가열하면 접촉점은 과열 용융되어 불꽃으로 흩어지나 그 접촉점이 끊어지면 다시 용접제를 내보내어 항상 접촉과 불꽃 비산을 반복시키면서 용접면을 고르게 가열하여 적당한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강한 압력을 주어 압접하는 방법으로 예열 과정, 플래시 과정, 업셋 과정 3단계로 구분됩니다. 플래시 버트 용접의 특징은 신뢰도가 높고
이음의 강도가 크며 동일한 전기 용량으로 큰 물건의 용접이 가능하며 2종 재료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가열 범위가 좁고 열 영향부가 적으며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용접면에 산화물 개입이 적고 용접면을 정밀하게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래시버트 용접법의 용도는 제철 공업의 스트립의 접속, 전선 관용 코일의 접속, 자동차 공장에서 스티어링 축, 프레임, 철도용 레일, 형광, 파이프, 기계류의 부품 등의 적합에 사용됩니다. 기타 전기저항 용접. 가스 앞접은 접합할 부분을 가스 불꽃으로 가열하여 접합 가능한 온도가 되었을 때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가열 가스 불꽃으로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이 주로 이용되며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 밀착 맞대기 방식과 개방 맞대기 방식이 있습니다. 가스 앞접의 특징은 이음부에 탈탄층이 거의 없고 장치가 간단하며 설비비, 보수비가 쌉니다. 전력, 용접봉, 용재가 필요 없고 작업이 거의 기계적이어서 숙련이 불필요하며 작업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초음파 용접은 용접물을 겹쳐서 용접 팁과 하부 엠빌 사이에 끼워 넣고 압력을 가하면서 초음파 주파수로 횡진동을 주어 접합부의 원자가 서로 확산되어 압접하는 방식입니다. 초음파 용접의 특징은 주어지는 압력이 작아 용접물의 변형이 적고 용접물의 표면 처리가 간단하며 아변 상태 그대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얇은 판이나 필름의 용접도 가능하고 2종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며 판 두께에 따라 용접 강도가 현저하게 변화합니다. 마찰 용접은 두 개의 모재에 압력을 가해 접촉시킨 후 접촉면에 압력을 주면서 상대 운동을 시키면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찰열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산화물을 녹여내리면서 압력을 주어 접합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찰 용접의 장점은 취급과 조작이 간단하고 2종 금속의 접합이 가능합니다. 용접 시간이 짧고 작업 능률이 높으며 변형의 발생이 적습니다. 열 영향부가 좁고 이음 성능이 좋으며 치수 정밀도가 높고 재료가 절약됩니다. 단점은 피용접물의 형상 치수, 단면 모양, 길이, 무게 등의 제한을 받으며 상대 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용접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